예. 여당의 투톱이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6.2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야가 어제 합의했던 3대 특검법, 그러니까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 안 한다. 이 개정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져왔던 협상안을 14시간 만에 정청래 대표가 백지로 만들어버린 셈인데요.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두 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또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원내대표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했지만 저희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저도 어제 많이 당황했고 그래서 바로 재협상을 제가 지시했던 겁니다. 어제 합의한 조금 특검법 합의한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지? 그럼 뭐로 이해해야 돼요? 1차 논의한 거지. 그 기간 연장이랑 그리고 규모 이거는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파기도 아니에요. 사실 무슨 문서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파기됐다고 하는 표현도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제 1차는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결렬되는 거로 봐야 되겠죠. 수사 요구에 대해서 입장을 주실까요? 잠깐만요. 대통령 합의 전에 전에 사과하셨나요? 그거는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그 의원들 전체한테 뭐 사과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아까 공개 사과 얘기하시면 좀 어떤 마음에서 말씀 좀 하셨던 거예요? 말 쉬운 말이잖아요. 어려운 말인가요?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사실 오늘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딱 100일 맞아서 오늘 오전부터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모든 시선이 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목이 돼야 되는데 되레 여의도 정치권, 특히 민주당의 안에 투톱 간의 갈등이 더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는 뭐 정청래 대표나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갈등이 본격화된 걸 짚어보기 전에 두 사람 싸움은 전 잘 모르겠고 일단 민주당이 어떤 내용을 겪었든 일방적으로 파기한 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100일 잔치를 하는데 손님을 불러놔놓고 지금 주인들 2명이 그냥 드자비를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100일에 대한 입장들을 밝히는 와중에 바로 이 대표와 원내대표 간에 공개 사과라는 이런 이야기가 갔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여기 마지막 이야기에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라는 게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이죠. 왜냐하면 이 보통 합의나 여야 합의 같은 경우는 사실 원내대표와 함께 당대표가 어떤 이 승인을 하고 또 이 문제는 대통령실까지 사실은 어떤 사전에 논의가 된 뭐 평상시 보면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중대한 이번에 특검법, 더 센 특검법과 그다음에 나머지 금융위원회 관련된 법안과 사실상 서로 이제 교환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수회담 있고 난 다음에 첫 합의였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꽤 의미가 있는 합의였어요. 어젯밤에 한 것은. 물론 사안 자체에 대한 서로 불만은 있겠지만 그래도 여야가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영수회담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여당이 가진 게 많으니까 좀 양보하세요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취지에 맞게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런 합의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 밤 사이에 어마어마한 이제 반발 여론이 있었죠.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지금 뭐 사실상 굉장한 반발이 있다 보니까 번복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번복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찾아보기 힘든 상황 같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어제 일방 통보를 했고 사실은 이제 오늘 아침에 보면 결국은 책임을 모두 다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떠넘기니까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거 내가 혼자 하냐? 다 합의해서 해놔놓고 왜 이제 와서 저렇게 반발이 있으니까 다 나 책임으로 돌리느냐? 라는 어떤 볼멘 소리를 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일회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쌓여온 지금 여당과 대통령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쌓여온, 왜냐하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지 않습니까? 자, 그거와 정청래 대표 간의 갈등, 최근에 정성호 법무장관과의 또 문제가 있었죠.
자, 우상호 정무석과 또 정청래 대표 간에 또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예. 이런 종합적인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오늘 처음으로 외부로 이렇게 그러게요. 폭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여야 원내대표가 웃는 것도 참 오랜만에 봐요. 이렇게 미소를 활짝 지었던 김병기 원내대표가 한 14시간 뒤에 특검법 재협상을 하고 지시했다. 그럼 이게 주어를 정청래 대표로 돌려보면 김병기 원내대표 지도부가 다 상의를 했다가 갑자기 지지자들이 이거 뭐냐, 왜 국민의힘과 손잡냐, 야합하냐라고 앗뜨고 한 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다시 지시해버리면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 화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당대표실 그리고 원내대표실을 둘 다 근무를 해봤는데 예. 지금 상황을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로서는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기분 나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앞서도 우리 이현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 김병기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말을 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혼자 합니까? 다른 일반적인 법안도 아니고 그 많은 법안 중에 하나의 법안도 아니고 그러게요. 이것은 민주당의 최대 개혁 과제인 검찰 개혁과 관련된 거고 그리고 나서 또 특검법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혼자서 이걸 결정할 거라는 것은 저는 구조적으로 민주당의 구조상 저는 이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다만 저도 지금 의아한 건 뭐냐면 그러면 대통령실과 당대표와 원내대표 이 삼각 트라이앵글에서 분명히 협의가 있었을 텐데 예. 왜 여기에 대해서 엇박자가 났는가. 그런데 저도 사실 어제 이 합의 결과문을 보고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 아니 수사기간을 연장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제가 뭐 당직자의 길을 떠나서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용납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 누가 합의를 했을까라고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오늘 이렇게 뒤집어졌더라고요. 뒤집은 게 다행인 겁니까? 저희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의문으로 남는 것은 도대체 김병기 원내대표가 혼자 결정하지 않았을 거고 당연히 정청래 대표도 이것을 허가를 했을 건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래서 결국 마이크는 정청래 당대표에게 기자들이 들이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께서는 나 또한 책임 크다. 누가 옳고 그런지 따지면 국민의힘만 좋으니 다 덮고 가자. 다 덮고 가자.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발언을 봤을 때 예. 원내대표와 당대표 간에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데 의사소통이 안 됐다? 의사소통이 안 된 귀책 사유는 저는 그래도 정청래 당대표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청래 당대표께서 평소의 스타일을 봤을 때 예. 저는 나 또한 책임 크다라고 이렇게 어떤 좀 낮은 로키로 보이시고 또 덮고 가자 이런 말을 하시는 스타일은 좀 아니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둘 다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중을 따진다고 하면 그래도 당 대표가 더 어른이기 때문에 당 대표에게 좀 귀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부 사정은 알겠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건 여당 내부 사정이고 뭐 그게 아까 김병기 원내대표는 1차 합의, 1차 협상 아니라고 했지만 합의를 다 해놓고 뭐 본인들끼리 뭐 어떤 미스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싸우고 나서 파기를 해버린다? 이거는 글쎄요. 여야 합의의 자체를 그냥 백지 상태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저 장윤 변호사님. 네. 근데 아까 그 강선필 부회장 말씀처럼 정청래 대표 성격상 본인이 부덕의 소치 덮고 자다라고 했다는 건 본인도 꽤 큰 잘못을 인정한 셈이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어젯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추미애, 전현희, 박선원 일부 여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이거 누가 협상했냐라고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십자포화를 쏟아부었거든요. 왜냐하면 정치권에 기본적으로 이런 합의에 이르는 경위를 보면 이게 원내대표가 주 키를 잡고 하고 원내대표가 또 발표를 했다는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판의 화살은 김병기 원내대표를 1차적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 예. 기본적으로 이게 명분과 신뢰가 있는 특검법 개정안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를테면 김건희 특검이라고 했을 때 16개 혐의보다 훨씬 많은 이를테면 금거부기, 집사 게이트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냥 딱 잘라서 여기까지입니다. 수사는. 그럼 앞으로는 경찰이 하든 검찰이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에서 엄청 잘못됐다라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기류가 많이 읽히지도 않던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이 후폭풍을 논의 과정에서는 이 정도까지 있을까라는 예측이 조금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부분을 다시 원상 회복할 수밖에 없는 숙제가 민주당 지도부 앞에는 놓였었던 그런 현실적인 측면 이런 걸 고려해서 사실상의 협상 파기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래서 사실상 협상 파기 정도라는 건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쨌든 여야 원내대표가 손을 잡았었던 걸 14시간 만에 뒤집었기 때문에 글쎄 어제 밤사이 있었고 꽤 김병기 원내대표가 많은 문자 폭탄을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협상 파기당한 거잖아요. 사실상 민주당을 향해서 오늘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사당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세간에는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그리고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이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원내대표의 말을 당대표가 뒤집고 당대표는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한 명의 대통령과 보이지 않는 두 명의 대통령, 세 명의 대통령에 의해서 권력이 나누어지고 있는 삼통 분립의 시대를 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통 분립이다. 혹은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손을 잡았다가 갑자기 저렇게 만 하루도 되지 않아서 이걸 뒤집었기 때문에 강지연의 변호사님. 네. 사실은 특검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도록 하는 3대 특검법 합의안을 보면 이거 수정했고 수십 명 증언하는 것도 필요 인력 증언했고 이게 국민의힘 생각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꽤 많은 양보를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어제 협상안을.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필요 인력 증언이라든지 재판 중개 이런 것들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특히 재판 중개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의 독립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라고 저희는 계속적으로 의견을 밝혀온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특검법에 있어서 인력을 증언을 하면 그만큼 기간을 늘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에 있어서 서로 간에 협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이 특검법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서 함께 합의한 것이 정부조직법에 있어서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련해서도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은 좀 반대하는 입장들이 있었고 특히 노조 측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송원석 원내대표와 함께 손을 맞잡고 기자들 앞에서도 분명히 합의됐다라는 표현까지 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정청래 대표가 갑작스럽게 말을 뒤집으면서 마치 김병기 대표, 그 원내대표 개인에게 이러한 책임을 몰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예. 오늘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정청래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 하며 심심한 사과를 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사과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아까 장동혁 대표의 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뭐 삼통 시대라고까지 했는데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이현정 의원님. 네. 결국 이 모든 거의 본질은 김어준 씨를 필두로 한 강성 지지자들에게 휘둘리면서 여야가 보기 좋게 협치를 위해서 다 합의해놓고 이걸 그냥 뒤집었다. 이걸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요. 사실 이런 식이면 여야의 어떤 앞으로 협상이나 뭐 협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하루 만에 뒤집어진다는 것 자체가 되면 이제 앞으로 뭘 합의하겠습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여기에 힘을 실어줘 버렸어요. 뭐냐면 이번 합의는 야합이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돼버리면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여야 원내대표 대표들 이야기를 할 때 뭔가 협치를 이야기를 했고 또 그리고 여당의 양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이면 특검을요 그냥 5년 내내 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검을 연장하기 시작하면 예. 이거는 사실은 민주당의 기본적인 정신과도 맞지 않아요. 뭐냐면 예. 지금 수사 기소 분리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공소청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두 개 합치면 문제 생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놔놓고 특검을 그냥 무진장 늘리잖아요. 지금 예. 계속적으로. 그러면 이게 유용한 거예요. 그렇게 필요하면 뭐하러 수사 기소 분리해요? 예.
지난번 차진하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아니 이게 모순적이잖아요. 본인들은 수사기소 분리하는 게 정의고 원칙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예. 특검 무진장 늘려가는 거잖아요. 이게 야합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래 돼버리면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 또 한 문제는 결국 이런 권력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결정 자체가 이 시스템이 예. 요즘 기자들이 매일 아침에 이 김어준 씨 방송을 봅니다. 자, 김어준 씨가 이야기를 해요. 예. 자, 내란 특별 재판부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당에서도 또 목소리를 막 냅니다. 자, 그러면 또 대통령도 필요하다고 그래요. 자, 이런 어떤 이 여권 내부의 어떤 이 시스템이 결국 김어준 씨가 이야기를 하고 당 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예. 그러면 이 정책의 출발점은 결국 김어준 씨 아닌가라는 예. 의심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 지금 야당에서 이야기하듯이 아니 지금 대통령이 몇 명이 있는 거야 지금. 왜냐하면 분명히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정청래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권력이 집중되니까 법무부 산하로 해라. 그리고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도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내 이야기가 지금 내 이야기처럼 들리느냐라고 했지만 정청래 대표는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 대통령 말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지고 예. 그리고 지금 권력의 내부에서 중요한 결정을 도대체 누가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도 가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거는 지금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근데 조금 전에 국회에서 일단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여당 주도로 덧센 특검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네. 이제 만 하루 만에 파기가 됐고 또 통과시켰고 네. 정말 이렇게 되면 아까 정청래 대표의 잘못이 일정 부분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누구 말만 따라 장외 세력들이 지금 민주당을 쥐락펴락하는 거 아닌지 그래서 덧센 3대 특검법이 통과된 건 아닌지 어떻게 분석하세요?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뭐 저를 보고 강성당원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뭐 할 말은 없겠지만 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 말씀하세요. 비교적 예. 강성당원 아니거든요. 예. 이름이 강성.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 특검법은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민주당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아니 김건희 여사만 보더라도 아니 16개 혐의 플러스 매감 매지만 4개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아니 근데 말씀 그래 죄송한데 그거를 김병기 원내대표가 볼 리도 없고 합의를 네. 한 거잖아요. 야당 그러니까 만나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또 이 큰 사건을 어떻게 혼자 결정했느냐 이거예요. 예. 그런데 또 단 하나의 증거. 정청래 대표께서 의원총회에서 사과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잘못한 게 없는데 사과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미스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근본적인 취지에 조금 경중을 따지면 그런 게 있는데 결론은 이제 뭐 지금 정청래 대표가 그러면 뭐 강성 지지층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라고 예.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보수 정당에서 봤을 때는 조종당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예. 또 저희가 봤을 때는 민심과 당심을 따라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서로의 평가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원내대표가 말을 당대표가 되짚고 당대표는 누군가에 조종되고 있다. 장도혁 대표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 대대적인 투쟁을 벌이겠다라고 야당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장유 변호사님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뭐 협치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정치권에서 어쨌든 여야가 뭘 주고받고 하려면 일단은 특검법을 합의해놓고 파기가 됐고 원래 특검법을 합의해주면 지금 정부조직법 개편 혹은 여당이 원했던 것 중에 이제 금융위 관련도 있는데 그거 이제 앞으로 글쎄요 특검 연장하는 것보다 되레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조직법 개편을 여와 야가 합의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야당이 줄 수 있는 카드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카드는 좀 남아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이를테면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도 뭐 송원석 원내대표도 제안했듯이 같이 논의 테이블 TF를 만들어서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국민의힘과 또 야당들의 입장을 좀 경청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기본적으로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 줄다리기나 어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카드의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양보하기도 하고 아니면 좀 광철시키기도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건데 최소한 민주당 지지층들은 그리고 국민들은 특검법은 물러설 수 없다라는 기류가 그냥 상수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이것을 하나의 협상의 지렛대로 삼았다는 점이 결과적으로는 패착이 됐던 것 같고요. 아마 뭐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여러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은 앞으로도 국회 안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부덕의 소치다 심심한 사과라고 했는데 글쎄요 아까 보셨다시피 김병기 원내대표는 본인에게 사과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정청래 대표 저 표현이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지지층을 위한 사고 아니냐는 해석도 민주당 당 내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돌 때 만 하루도 안 돼서 도대체 민주당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6위였습니다.